이 숫자는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 손에 도착하는 물량입니다. 공공 매입과 금융 지원이 커 보여도 예산과 집행 속도가 막히면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못 보면 대책은 커 보이는데 내 계약서는 더 불안해지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시장 흐름을 짚는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공공매입 대책을 볼 때 왜 발표 물량보다 실입주 전환율을 먼저 봐야 하는지 차분히 따져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공시 제목만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 반영 시점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제 판단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리한 매수 우위도 아니고 무조건 비중 축소도 아닙니다. 관망 우위 속에서 지역별 숫자를 분할 검증해야 하는 장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일수록 판단을 빨리 끝내는 사람보다 숫자를 나눠보는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해마다 27만호 착공을 말했습니다. 최근 3년 공급 실적보다 1.7배라는 큰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방향성의 선언이지만 동시에 현장이 따라오지 못하면 신뢰가 빠르게 식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급이 아니라 착공입니다. 착공은 3을 뜬다는 뜻이지 내년 전세 계약을 바로 안정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공이라는 단어가 가진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자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집은 발표장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약정, 인허가, 착공, 공정률, 준공, 입주자 모집을 지나야 비로소 세입자 손에 열쇠가 들어갑니다. 중간 단계가 길어질수록 정책의 온도는 뜨거운데 세입자가 느끼는 방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의심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발표 숫자는 종이 위에서 또렷한데 현장 숫자는 비 오는 날 택배처럼 중간중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직후의 박수보다 몇 달 뒤의 공정표와 모집 공고를 더 신뢰합니다. 신축 매입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민간이 짓는 주택을 미리 약정하고 준공 뒤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매입 임대보다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민간 사업자의 계산이 정책 성공의 한가운데 들어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빠릅니다. 새 택지를 만들고 도로부터 까는 것보다 도심 안에서 이미 움직이는 사업을 공공이 붙잡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길이긴 하지만 빠른 길에도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은 있습니다. 그게 예산과 심사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착공 계획을 내놨고 그중 7만호를 2026년과 2027년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7만호는 기대를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기대는 확인되지 않으면 금방 할인됩니다. 올해 계획도 큽니다. 2026년에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 서울 13,000호 이상 신축 매입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숫자가 따로 제시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수요가 가장 두꺼운 곳에서 체감이 나와야 정책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2025년 신축 매입 약정은 53,771호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3년보다 약 6배라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약정이 커졌다는 건 파이프라인이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파이프 끝에서 물이 나오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책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문제는 주식으로 치면 매출 가이던스가 나왔을 뿐 아직 현금 흐름표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대목에서 박수만 치면 안 됩니다. 가이던스 다음에는 항상 실적 확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 매입은 숫자가 3단계로 갈립니다. 첫째는 약정 물량, 둘째는 착공 물량, 셋째는 준공 뒤 실제 임대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이 세 숫자는 비슷해 보여도 시장에 주는 힘이 다릅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은 마지막 숫자에 가장 민감합니다. 약정 물량은 의지입니다. 착공 물량은 실행의 시작입니다. 실입주 물량은 시장에 산소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셋을 섞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산소통이 창고에 있다는 것과 환자에게 산소가 연결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히 전세시장 분석에서는 착공보다 준공과 입주자 모집을 더 무겁게 봅니다. 세입자는 착공 소식으로 이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계약 가능한 집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세 불안을 보려면 착공 기사보다 입주자 모집 공고와 실제 입주 가능 날짜를 더 가까이 봐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착공이 늘면 기대가 먼저 생기고 기대가 가격을 누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심리 장세에서는 기대만으로도 가격이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감정도 잘 탑니다. 다만 기대가 오래 버티려면 다음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약정이 계약으로, 계약이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으로 넘어가는 속도 말입니다. 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공급 정책은 신뢰를 얻고 끊기면 다시 의심의 안개가 깔립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간 사업자도 움직여야 합니다. 공공이 사주겠다고 해도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비가 맞지 않으면 사업자는 계산기를 닫습니다. 사업자는 애국심만으로 착공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맞아야 움직이고 자금줄이 보여야 현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PF 보증, 토지비 지원, 착공 단계 선지급 같은 장치가 나옵니다. 이건 정책의 엔진 오일입니다. 없으면 차는 있는데 엔진이 뻑뻑합니다.
그래서 지원 장치는 중요합니다. 다만 엔진 오일이 있어도 엔진 자체가 낡았으면 속도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금융 지원은 공짜 마법봉이 아닙니다. 보증은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누가 언제 부담하느냐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특히 PF 보증은 시장의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지만 부실 사업을 영원히 건강하게 만드는 약은 아닙니다. LH나 지방공사가 더 많이 사들이려면 재무 여력도 봐야 합니다.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 같은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집수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매입 단가와 예산 한도는 사실상 공급량을 결정하는 숨은 스위치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격 적정성 논란도 나옵니다. 너무 비싸게 사면 공공재정이 부담되고 너무 싸게 살려 하면 민간 사업자가 빠져나갑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정책은 욕을 먹습니다. 한쪽에서는 퍼주기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안 사준다고 합니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가격 공식입니다. 시장은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숙제 안 하면 바로 빨간 펜을 드는 채점자입니다. 시장은 결국 결과표를 봅니다. 의도는 따뜻해도 결과가 늦으면 가격표는 차갑게 반응합니다. 지금 시장 숫자도 편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이후 2.5%로 표시되어 있지만 대출금리 쪽 압박은 다시 커졌습니다. 기준금리 숫자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차주가 만나는 금리는 시장금리와 은행 심사로 결정됩니다. 6월 초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4.39에서 7.33%까지 올라왔습니다. 집값보다 이자표가 먼저 무서워지는 구간입니다. 이 금리대에서는 작은 가격 변동보다 월 이자 부담이 먼저 체감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손가락이 무거워집니다. 부동산은 금리와 공급이 같이 움직일 때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공급 기대는 가격을 누르고 높은 금리는 매수 여력을 누릅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와도 금리가 높으면 매수세가 곧장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정책과 금융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세입니다. 매수자는 기다릴 수 있지만 세입자는 만기가 오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달력은 참 성실합니다. 전세 만기는 협상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좋은 정책도 내 만기 전에 집을 못 만들면 체감은 제한됩니다. 5월 말 전국 미분양은 65,239호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보합권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보면 온도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총량보다 방향입니다. 지방은 줄고 수도권은 늘어나는 시기에 엇갈림이 생기면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8,601호, 비수도권은 46,638호였습니다. 절대량은 지방이 크지만 수도권 증가 신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숫자 하나로 전국을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수도권 내부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의 표정이 다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9,350호였습니다. 이 숫자는 더 무겁습니다. 이미 다 지었는데 팔리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시장에 체한 음식 같은 숫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려가지 않으면 부담이 오래갑니다. 정책이 성공하면 어떤 신호가 먼저 나올까요? 저는 집값 급등락보다 전월세 매물의 숨통이 트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가격 상승을 마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책 효과가 어디서 먼저 확인되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성공 신호 첫 번째는 약정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발표 후 몇 달 동안 숫자가 멈추면 시장은 바로 의심을 시작합니다. 약정에서 착공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적어도 정책이 책상 위에서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준공과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착공 숫자는 정책 발표용으로 좋지만 세입자가 체감하는 건 모집 공고와 실제 입주 시점입니다. 모집 공고는 시장에 걸리는 실제 가격표에 가깝습니다. 그때부터 세입자와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 수준입니다. 공공임대가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낮아야 주거비 완충장치가 됩니다. 비슷하면 이름만 안전벨트입니다. 반값에 가까운 임대료가 일부라도 확인되면 해당 생활권 전월세 협상력에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지입니다. 공공 매입이 숫자를 채우려고 수요 약한 곳에 몰리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됩니다. 집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권입니다. 역세권인지 학교와 병원이 가까운지 직장 접근성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한 호의 힘이 달라집니다. 실패 신호도 분명합니다. 약정은 늘었는데 착공이 지연되고 착공은 됐는데 준공이 밀리고 준공은 됐는데 입주 모집이 늦어지는 흐름입니다. 숫자가 중간에서 끊기면 시장은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오는데요? 라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때 전세 시장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주가 줄고 계약갱신이 겹치고 대출 이자가 높으면 세입자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특히 입주 공백 구간에서는 작은 수요 변화도 전세가를 밀어 올립니다. 물이 적은 냄비가 더 빨리 끓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핵심지는 또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공급 숫자가 조금 늘어도 수요가 두껍고 대체지가 부족하면 전세가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는 공급을 늘려도 흡수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정신호가 보이려면 꽤 선명한 입주 물량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외곽은 공급 효과가 더 빨리 보일 수 있지만 교통과 일자리 접근성이 약하면 미분양 부담도 같이 남습니다. 같은 수도권도 한 묶음이 아닙니다.
외곽은 가격 탄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좋아질 때도 빠르지만 수요가 약해지면 미분양이 빨리 쌓입니다. 지방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미분양이 크고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된 지역은 공공 매입이 가격을 바로 살리는 약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방은 더더욱 지역별로 봐야 합니다. 산업단지, 인구이동, 새 아파트 선호가 모두 다르게 움직입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공공 매입의 직접 영향권입니다. 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매입 기준과 품질 관리가 시장 신뢰를 좌우합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신뢰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가 정책 평판을 만듭니다. 품질이 낮은 물량을 많이 사들이면 숫자는 채워집니다. 하지만 거주 만족도가 낮으면 임대 시장 안정이 아니라 공공 재고 관리 문제가 됩니다. 숫자를 채우는데 급하면 품질 관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책은 공급 대책에서 관리 대책으로 바뀝니다. 공정률 지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생존 문제입니다. 정책 문장보다 통장 입금일이 더 현실적입니다. 공사 현장은 현금 흐름이 끊기면 멈춥니다. 서류상 사업성보다 오늘 들어오는 돈이 더 급한 순간이 많습니다. 만약 선지급이 빠르고 심사가 명확하면 사업자는 움직입니다. 반대로 심사가 길고 매입과 산식이 불확실하면 사업자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불리한 조건보다 불확실한 조건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매입 대책을 볼 때 첫째, 몇 호를 발표했나 보다 몇 호가 공고된 날을 봅니다. 둘째, 몇 호가 실제 계약 가능한지 봅니다. 이 순서로 보면 뉴스 제목의 크기보다 정책의 체력이 보입니다. 크고 화려한 말보다 지나가는 숫자가 더 솔직합니다. 셋째, 지역별 전세가율을 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 가격보다 임대차 압력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와 임대의 압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 부담이 매매 시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입주 예정 물량을 봅니다. 특정 지역에 입주가 몰리면 전세가 안정될 수 있고 반대로 입주 공백이 생기면 전세가 먼저 뛰기 쉽습니다. 입주 물량은 전세 시장의 호흡입니다. 많이 들어오면 숨을 쉬고 끊기면 같은 수요도 더 답답해집니다. 다섯째, 미분양의 위치를 봅니다. 미분양이 많아도 생활권 수요가 살아있으면 흡수될 수 있고 일자리 약한 곳이면 재고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총량보다 지도 위 위치가 중요합니다. 숫자는 종이에 있지만 부담은 동네별로 쌓입니다. 여섯째, 금리를 봅니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 매수자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전세 대출 부담도 커집니다. 공급만 따로 떼어볼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정책 호재도 할인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지갑 사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거래는 느립니다. 여기서 제 판단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자체는 공급 부족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심하기엔 아직 중간 확인표가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조심스럽게 봅니다. 방향은 공급 확대인데 시장 검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공 매입은 잘하면 전월세 완충제가 됩니다. 못하면 발표 숫자만 두껍고 현장 물량은 얇은 속빈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정책도 배달 완료가 찍혀야 칭찬받습니다. 배송 중이라는 알림만으로 저녁 식사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매수자는 지금 정책 제목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공공 매입이 실제 임대 물량으로 바뀌는 속도를 확인하고 지역별 전세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정책이 성공하면 조급한 매수보다 대기 수요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게 진짜 시장 안정입니다. 무주택자는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매수 기회만 볼 게 아니라 내 전세 계약 만기와 입주 예정 물량의 달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만기와 지역 입주가 엇갈리면 정책 뉴스가 좋아도 내 지갑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개인 일정표가 중요합니다.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는 조급함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정책이 실제 물량으로 바뀌는지 보고 대출 이자와 매도 가능성을 같이 계산할 때입니다. 갈아타기는 한쪽만 잘 사면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존 집 매도와 새 집 대출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공공 매입 대책이 모든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더 또렷하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강한 지역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약한 지역의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 대책은 집값을 바로 내리는 버튼이 아닙니다. 전월세 압력을 얼마나 흡수하느냐를 시험받는 장치입니다. 버튼은 누르면 바로 반응하지만 장치는 조건이 맞아야 작동합니다. 공공 매입도 정확히 그쪽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봐야 할 숫자는 단순합니다. 발표 물량, 착공 물량, 준공 물량, 입주자 모집 물량, 그리고 실제 입주 물량입니다. 이 순서표만 들고 있어도 과장된 기사 제목에 덜 흔들립니다. 숫자는 큰 소리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오래 남습니다. 이 5숫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책 신뢰가 생깁니다. 중간에서 끊기면 시장은 다시 전세가율과 미분양 숫자로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시장은 친절하지 않지만 정직한 편입니다. 중간 숫자가 끊기면 신뢰도 같이 끊깁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매입 대책은 무시할 정책이 아닙니다. 다만 발표 숫자를 실입주 숫자로 착각하는 순간 계산은 처음부터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발표 물량은 출발선이고 실입주는 결승선입니다. 다음 몇 달은 정책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정이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으로, 준공이 입주로 넘어가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그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확신보다 검증이 우선입니다. 서두르는 판단은 늘 비싼 수업료를 부릅니다. 이 흐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가율과 입주 물량이 실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이 5숫자를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복잡해도 순서를 잡으면 훨씬 덜 무섭습니다.